여러분, 이것이 함께 시험에서 떠오르게 할 수 있으려면 정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헬파고입니다. 여러분, 요즘 심란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동안 뭐 꾸준히 준비를 해 오셨다면 뭐 특별한 정서에 휘말리지는 않으실 텐데, 여튼 이렇거나 저렇거나 막판 집중 매우 중요한 시기죠. 사실 많은 학습 양에도 불구하고 막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나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공인중개사 이 시험의 결과는 그 막판 1개월 또는 2개월 또 짧게는 그 마지막 한 주 얼마나 집중해서 한 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결과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많은 학습량에도 불구하고 막판 정리가 안 되어서 그 소중한 학습 그 내용들이 어렴풋해져서 뿌연 상태로 바뀌면서 득점과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안타까움이겠습니다. 근데 여튼 여러분 그런 걱정들은 미리 하고 계시겠고, 또 그런 거를 이제 겪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죠. 거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뭘 하나라도 공유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애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뭐 공법도 그렇지만은 이 공인중개사법이 이 법은 하나고 내용도 방대하지도 않은데 애울 게 그렇게 많아서 사실은 애울 게 많다기보다는 애울 게 많이 만들어져 있죠. 일부러 만들어져 있어요. 작은 토시 하나도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작은 토시가 아닙니다. 말 하나, 한 토시라도 바뀌면 큰 맥락이 바뀌고 의미가 바뀌고 이런 거니까, 얼른 보기에는 토시 하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또 큰 차이를 낳거든요. 이제 그런 점들에 이제 주목해서 너무 기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또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다 출제가 되면 출제될 만한 이유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여튼 우리는 애워야 하고, 그것도 분명하게 애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든 두 개든 그 분명한 애운 내용이 득점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 깔린 게 공인중개사 의무와 책임 이론장이 6장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제 행정처분,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망라가 돼 있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디를 보시냐? 여기 사유라고 하는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이제 이런 이제 경우로 출발해서 저기 뒤에 보면 여기 넘버링이 돼 있는데요. 많기도 하죠. 여기 122번으로 돼 있네요. 파산 선고, 내 복권 결정 처분이 아직 나지 않은 경우까지 이렇게 망라가 돼 있는데, 요게 개수를 세 보니까 이제 122개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요 숫자가 지금 개수인데, 제가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어떤 사유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는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여기 금지 있죠, 금지. 자, 제가 표시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 금지라고 돼 있죠? 금지행위. 그리고 행정처분, 그리고 형벌, 그리고 질서벌이라고 하는 과태료, 그리고 어떤 것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행 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고 경우가 있고 사유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교란행위에 해당되느냐 마느냐. 또 어떤 경우는 포상금,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 사유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공인중개사법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 오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금지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다른 컨텐츠에서 이미 제가 많은 그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요 금지행위에서부터 출발하면 그 금지행위가 곧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형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또 그것이 곧 교란행위이면서 그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해보시지만 기출문제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이 모르는 게 아닌데 정답 체크가 잘 안 되는 이 경험.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많은 것을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자, 금지행위 애웁니다. 이렇게. 그리고 처분 여러 가지 있는 거 이렇게 애웁니다. 쭉. 예. 그것도 이 처분 같은 경우도 뭐 상대적 상대적 그 등록 취소라든지 또 절대적 등록 취소라든지 이렇게 애우는 거죠. 그 다음에 형벌에는 그 1년 1천만 원, 3년 3천만 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따로따로 다 애우신 거야. 또 교란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애웠단 말이에요. 심지어 포상금까지. 이게 어떻게 애운 거예요? 예컨대 금지행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다. 또 1년 1천짜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애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다 애우고도 심지어 다 애우고도 시험 문항에서 정답 체크 못하는 이유는 학습의 방향이 틀렸어요.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학습을 해온 거예요. 시험에서는 지문에서 사유가 등장하면 이건 뭐 금지 행위이면서 1년 1천에 해당하면서 포상금의 대상은 되는지 안 되는지 교란행위에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함께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자기 그 뭐 포상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요 부분까지 그러니까 형벌까지는 그러니까 금지 행위부터 출발해서 적어도 이 형벌까지는 사유가 주어지면 함께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시험에서 정답 체크를 어김없이 틀림없이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암기했던 방식으로 암기를 했던 분도 조금만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막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등장하면 그로부터 뭐에 해당하는지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그 어떤 처분이나 벌이 있다. 그것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학습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지금 이것들의 전체적인 체계가 머릿속에 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를 예로 들면 여기 첫 번째 거 한번 예로 볼까요? 이 중개 대상물을 매매를 해요. 그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런 근거 법령에 의해서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면서 또 상대적 등록 취소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벌도 부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1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가 이렇게 이제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함께 시험에서 떠오르게 할 수 있으려면 정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체계를 들여다보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의 그 처음 내용,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2단계에서도요, 공인중개사 할 때하고,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하고, 소속공인중개사 할 때하고, 중개보조원이라고 말할 때하고, 이 느낌이라는 게 살아서 이렇게 다가오는지 저는 좀 의심이 됩니다. 이 용어가 턱하니 시험에서 주어질 때는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다가오면 심지어 가장 첫 단계인 용어 정의와 관련된 그 문항에서도 정답 체크가 잘 안 됩니다.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업공인중개사 하면은 개업이라는 말에 포인트, 방점을 찍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속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에다 방점을 찍고 받아들이고 의미심장하게 읽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면 개업이 이렇게 명칭을 정해도 좋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속이, 개업이, 그 다음에 그냥 다 없이 그냥 공인중개사 그러면 그냥 공인이 이래도 돼요. 공인이, 개업이, 소속이,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보조원 이래도 된다는 거예요. 보조원. 네. 이렇게 핵심적 문자에 방점을 찍고 그것을 자꾸 습관적으로 키워드로 활용하고 그 키워드를 보면서 느낌을 받아들이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업이, 소속이 이런 식으로 공인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러면 그냥 자격증만 딴 거야. 공인 됐다. 자격만 인정이 됐다. 공적으로 인정이 됐다. 공인이. 근데 그 사람이 사무소를 차리고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등록이 핵심인데 이 등록해서 사무소를 개업을 했다. 그러면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요. 개업이. 예. 근데 사무소 차리지는 못했어. 근데 누군가가 차렸는데 거기에 취업을 했어. 그게 소속이죠. 소속이. 그래서 이 소속이는 가장 큰 개업이와 차이는 뭐예요? 직접 사무소 개소를 안 했다는 거죠. 등록 직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직원으로 근무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확확 다가올 때 이후의 것들이 또 따라서 분명한 모습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래도 지금 저와 함께 정리하는 2단계에서라도 조금 이런 생생한 느낌과 함께 정리를 해 주시면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몇 문제는 더 득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몇 문제는 여러분의 합격 불합격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일단 전체적인 그 얼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각의 구체적인 그 것들, 그동안 여러분이 뭐 금지행위는 뭐 1년 1천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을 그 얼개 안에서 떠올릴 수 있게끔 그거는 단계적으로 정교화 기법에 의해서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체 얼개. 지금 말씀드린 얼개. 자, 이겁니다. 출발은 금지행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 이 대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유가 있고 어떤 금지 행위인지 또는 어떤 처분이 주어지는지 형벌이 주어지는지 이전에 그게 누구에게 해당되는지가 여기 또 한 번 중요합니다. 예. 여기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보이십니까? 여기 전속이라고 돼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처리 상황 통보 이런 거 들어보셨죠? 통보 주 2주에 1회씩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 의무로 주어져 있어요? 전속 공인주, 개업 공인주.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읽지 못하고 새기고 있지 못하면 시험에 정답 체크가 어려워진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공법도 어렵다지만 공법 못지않게 또는 심지어 민법보다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처럼 외워버리는 사람들은 시험 보기 쉬워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민법은 쉬운데 오히려 민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적지 않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설프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겁니다. 근데 어설픈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설픈 생각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앵무새처럼은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는 사람은 생각이 시작이 된 이상 생각을 버리거나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하되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빨리 정확히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일단 이 대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다시 올라가면,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금지행위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제가 이 금지행위를 소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요게 금지행위의 전부입니다. 자, 금지행위의 요게 전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요 지금 보니까 14개네요. 14개. 여기 보이십니까? 14개. 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금지행위가 이제 그 나열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일치가 되네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가장 기본이다. 이걸 모르면 그 어떤 것도 정답 체크까지 가기 어렵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요, 이 금지행위가 나중에 상대적 등록 취소나 자격 정지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형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벌 관련해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거나 또 처분과 관련해서 시험 출제가 된다거나 할 때 금지 행위를 떠올리지 못하면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 행위 요게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그 금지 행위라고 외운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상대적 등록 취소에 금지 행위를 한 가지 사유로 외우고만 있는 분들은 절대 정답 체크 못 합니다. 놓칩니다. 그 문항 잃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금지 행위를 반드시 먼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금지 행위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고 계셔야 된다. 제가 먼저 급한 마음에 요거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요건데, 여러분, 이거를 복잡해 보이지만 먼저, 이렇게 구도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금지행위 있죠, 금지행위. 사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여기 사유라고 해서 이 금지 행위가 이렇게 있고, 이 금지 행위는요, 어디에 또 걸치냐면, 여기 그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는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업무 정지, 그것도 6개월이죠. 요 둘 사이를 왔다 갔다 걸쳐 있어요. 그리고 소속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와 또 연결이 됩니다. 요런 그 금지 행위가 연관되는 이 대목들, 요것들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나중에 이 금지 행위는 저기 이 형벌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여러분에게 그 지금 그 전달하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프레임입니다. 이 틀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금지행위. 그리고 여러분, 이 금지행위를 숙지를 하면 거저먹는 게 참 많아져요. 거저먹는 게. 연결돼 있어서 복잡한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서 거저먹는 데 도움이 된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 금지행위를 자, 4, 3, 2, 5 이렇게 지금 숫자로 표시를 해놨어요. 숫자로. 왜 그랬느냐? 금지행위를 전체가 지금 14개죠. 14개를 떠올릴 수 있게. 금지행위 14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떠올릴 수 있어요. 애우는 방법 여기저기서 많이 구경하셨을 거예요. 구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백날 구경을 해도 아직도 금지행위 하면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노력 또는 이 방법을 구사해 보질 않으신 거야.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금지행위 하면 이 숫자 4325를 먼저 떠올려라. 금지행위를 떠올리려면 4325를 떠올려라. 예전에 어느 컨텐츠에서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또 강조를 하는데요. 4325. 근데 여러분, 이 4325도 떠올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금지행위 하면, 여러분, 금지행위 하면 다른 데서 암기하는 방법도 좀 추천을 드렸는데, 뭔가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겠죠. 죽은 삶이죠. 떠올려 보십시오. 죽은 삶이요. 죽음 하면 사자 떠오르죠. 이 금지행위 하면 죽음이에요. 죽는 삶이요. 3이요. 4-3-2-5.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유치해 보여도 의미에서 출발해서 의미로 연결짓는 방식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암기법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 금지.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삶이요. 삶이요. 또는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죠. 금지행위.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 사는 삶이요. 이렇게 외워도 돼요. 어떻게든 금지행위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삶과 직결된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의무고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 지어 놓으면 4325는 반드시 떠오르겠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요 출발이 되면 이후부터는 이제 만사형통, 일사천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자,
금지행위 4, 3, 2, 5. 4, 3, 2, 5. 자, 그러면 4는 뭐고 3은 뭐고 2는 뭐고 5는 뭔지 요거는 각각에 대해서 제가 또 암기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금지행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하나 찬찬히 지금 짚어볼게요. 4, 3, 2, 5 이렇게 4, 3, 2, 5. 여러분 여기 4에 해당하는 거 여기 보이십니까? 요거 4. 4는요 여러분 요 사각형 생각하면 딱 좋습니다. 사각형. 예. 요거 이제 사라지는 것을 좀 지우고 자 요렇게 사각형. 예. 요게 4 하면 요 사각형 떠올리면 떠올리기 딱 좋아요. 자 여기 사각형 하면 이제 국어로 미음이잖아요. 여기 매매 떠올리면 좋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다.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거예요. 명의. 명의. 네. 자, 미음, 사각형 미음, 무명 떠올리고 명의 떠올리고 이렇게 해서 연상을 하면 일단 두 개는 떠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각형은요. 이 사각형은 한자로는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길어지는데 거의 즉각적으로 떠올리면 느낌상 떠올려주면 좋겠죠. 요 주둥이 죄송합니다. 느낌 살아나라고 하는 겁니다. 주둥이 입구 떠올리면 좋습니다. 네. 그게 뭐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중개보수 받자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먹는 것과 관련이. 보수. 요걸 너무 먹는 거. 이게 초과죠. 보수 초과. 근데 거꾸로 또 입에서는 나오는 게 있어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요. 잘못 나오는 게 뭐예요? 언행. 거짓된 언행. 이렇게 4개. 자, 그러면 금지행위에서 4, 3, 2, 5 할 때 이 4에 해당하는 게 금방 떠올릴 뿐만 아니라 잊혀지지 않겠죠. 4 떠올리면 요 딱 미음, 입구 떠올리면 됩니다. 무명, 명의, 무등록 요거 떠올리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서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유가 먼저 등장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무명, 명의 하면 미음 떠올리고 사 떠올리면 금지행위라는 게 떠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금지행위 14개 말해보세요. 14개였나요? 14개 말해보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읊어대는 게 시험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니까요. 허망해질 수가 있어요. 시험 볼 때는 급하고 바로 떠올려야 할 그 어떤 급박한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떠올려서 해당되네? 해당 안 되네? 이래 갖고 안 된다니까요. 사유가 딱 등장하면 해당, 된다, 안 된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시험에서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합격 점수가 나오도록. 예. 자, 사는 그렇게. 자, 사는요. 사각형 떠올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비. 보수. 먹는 거네. 사. 거짓된 언행. 입에서 뱉는 거네. 사. 이렇게. 이 사. 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방식으로. 좀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좀 느낌 오시죠? 이런 방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4 다음에 3, 2, 5 이렇게 가야 되죠. 자, 3은 어떻게 되나요? 3은 또 3과 연결돼 있어요. 의미상. 한번 보실래요? 3에 해당하는 세 가지. 3은 3과 연결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금지된 중개 등의 매매 교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보면 증서라고 돼요. 증서, 서. 여러분, 서가 서류만 해요. 서류, 문서, 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서자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떠올려야 될 숫자가 서너기 할 때
서너 개 할 때 서 그러면 서가 숫자를 몇이에요? 3이에요, 3. 근데 이 증서뿐만 아니라 계약서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요. 전부 3 떠올리면 다 통용이 됩니다. 너무나 고맙죠. 업무 중지, 업무 정지 3개월짜리가 다 서자 들어갑니다. 서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업무 정지 3개월과도 연결이 돼요. 자, 여기서도 금주행위에서 3 나오면 서자 들어가는 증서. 예. 요 증서 나오면, 그러니까 금지된 증서, 요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 매매 교환 등 중개한다든지 그 매매를 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죠. 증서 그러면 3 하면 금지행위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접 거래 쌍방이 있죠. 쌍방 하면 쌍하면 2죠. 2에다가 직 1이에요. 2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시면 3. 요게 길게 생각할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느낌이 온다니까요. 나중에는 직접 거래 쌍방 그러면 3. 네. 3.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투기 이런 방식으로 느낌적으로 3. 그래서 3 하면 3개가 떠올라요. 투부터 시작하는 투기 조장이 있고 쌍방 직접 거래 있고 그 다음에 서자 증서 이렇게 해서 3. 네. 금지행위입니다. 3까지 왔어요. 지금 길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게 여러분이 숙지를 하면 거의 0.11초 만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사유만 보면 금지행위, 그 다음에 형벌로는 뭐, 그 다음에 또 해당되는 게 뭐 있어. 이런 방식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이런 사유가 되고 소속이한테는 이런 사유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과 관련된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금지와 금지행위와 관련된 것들은 망라해서 날아다닐 수가 있죠. 그걸 지금 하자는 겁니다. 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는 시세단체라고 나와요. 시세단체. 여러분 이 시세단체는 늘 나오는 건데 시세단체 2 하면 2개 시세단체 이렇게 해놓으면 향후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2개 하면 시세단체. 시세라고 하는 것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짓 거래, 거래 완료, 꾸미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부동산 집값, 자기네 아파트 그 집값 올리려고 그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둘 이상이 모인다. 예? 그러니까 둘 이상이 거래를 했는데 그걸 꾸민다라든지. 또 그 다음에 단체 나오고 단체가 둘 이상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개 제한이라든지 뭐 중개 대상물 공동 중개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 이상이 모이는 거 단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둘이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 내용을 꾸민다든지 그래서 값을 올린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요거 복잡한 생각 길게 하는 건 지금뿐이고 그러면 시세단체 이렇게 끄집어내고 거기서 이제 정확한 사유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세단체. 그리고 5가 있어요. 5는 누구든지 요건 공인중개사 개업이 특히 개업이 에게만 해당되는 요 432까지는 개업이 요것도 시험거리예요. 432까지는 개업이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요 5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든지 해당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 금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금지하지 않으면 그 범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형벌이 내려져요. 형벌은 꼭 개업이한테만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대목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근거법령 여기 개업이한테만 해당되는 게 제 33조 1항이에요. 1항. 33조 1항. 지우고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건 33조 1항에만 해당돼요.
그리고 대상은 개업이한테만. 그리고 사실은 개업이한테만이 아니라 여기 등자도 참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 경우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달라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포함한 그 소속 공인중개사라든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나중에 다른 맥락에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튼 누구든지 해당되는 거하고 뭔가 자격증이 있고 개업을 했다든지 또는 소속되어 있다든지 이런 그 업과 중개업과 관련된 사람들 요걸 이제 등이라고 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전혀 관계없는 일반, 특히 대표적인 게 부녀회 같은 경우, 그 요란스럽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파트값 올리려고 또 여러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이제 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형벌을 주겠다 해서 이제 정해놓은 사유들입니다. 이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요것도 또 요 자체로 시험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누구든지 오시오 다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느낌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시오, all, 이 느낌. 누구든지 all. 그 각각에 대한 사유는 뭐 요런 것들도 개별 이제 그 별도의 그 시험 문항이 되는데 요거는 또 다른 맥락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정교화 기법으로 간다 그랬죠. 일단은 이 누구든지라고 해서 all, o 요거까지만 일단 떠올리는 식으로 만족하고 전체를 계속 봐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금지 행위는 이제 4, 3, 2, 5 금지 행위 금지하는 대로 금하지 않고 하게 되면 죽은 삶이요. 살려면 금지하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 않으면 사는 삶이요. 4, 3이요. 예. 금지행위 4, 3이요. 이거 잊혀지겠나요? 이제 금지행위 4, 3이요. 지금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저와 함께 이 순간에 다 애워졌을 겁니다. 이거 안 애워지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평균치에 있지 않은 분입니다. 예. 애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4, 3이요. 4, 3이요. 4, 특히 4, 그 다음에 3, 2, 5. 자, 4는요, 사각형 입구자, 미음, 또 입구, 떠올리면 좋다 그랬죠. 3, 서너기 할 때 서, 그 다음에 2 플러스 1, 네, 3. 3을 2 플러스 1으로 기억하세요. 2 플러스 1. 투기조장 쌍방에 하나씩 추가하면 3이 되죠. 네. 그 다음에 2, 뭔가 둘 이상 단체를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둘이 한 거래를 값을 꾸며요. 시세 조장, 시세 단체. 네. 그 다음에 5는요, all, 누구든지. 요렇게. 금지행위 4, 3이요. 4는 요거, 3은 요거, 1은 요거, 5는 요거. 이러면 4, 3, 2, 5 전체 몇 개예요? 14개. 잊혀지겠습니까? 또는 떠올릴 수 없겠습니까? 떠올릴 수 없는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요게 떠올려지면 거저먹는 게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조금 죄송합니다. 자, 요걸 조금 키웠어요. 좀 키워서 보면, 자, 이거네. 네. 자, 여기 보면요. 이 금지행위 사유는요, 어디에도 걸쳐 있어요?
이 금지행위가 4, 3, 2, 5죠. 이 금지행위가 어디에 걸쳐 있다? 이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격 정지 6개월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고, 시험에 이거 놓쳐서 정답 체크 못하고 아쉽게 2.5점 한 문항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법 자꾸 외우는데 실제로 점수는 나오질 않는다. 이런 경우는 이런 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치유 들어가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득점까지 이어지려면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의식하고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지행위 4, 3, 2까지는 어디에 걸쳐진다? 상대적 등록 취소 N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까지도, 그것도 6개월에 해당이 된다. 이거 짚어보신 적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 생각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유에서 해당 처분 등으로. 지금 여러분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방향으로 해 오신 거죠. 이 방향으로. 네. 지금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 방향이 바로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사고의 방향이다. 생각의 방향이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 보세요. 이 금지행위의 이 4에 해당하는 거. 4에 해당하는 건요. 1년 1천에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1년 1천에 전부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1년 1천에도 해당이 된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4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 요거 말씀드렸죠. 요거 사각형. 근데 재미나게도요. 이 사각형에는 요게 있습니다. 요게 세로 2개가 있어요. 1년 1천. 1년 여러분 방향에서 보면 1년 1천. 연상이 되겠죠. 나중에 보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1년 1천에 전체를 요 사각형으로 다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요. 진짜로.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이래저래 찾아내고도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4를 떠올리면요. 1년 1천이 떠오르고요. 1년 1천이 떠오르면요. 이 사각형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 1년 1천짜리 사유가.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유를 보면 이건 1년 1천, 금지행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처분이 가능한데 그게 뭐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건 없어요. 그 무슨 말이죠? 우리는 애웠는데요. 여러분 상대적 등록 취소는요.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취소이거나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 이 대목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애우고만 있어요.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애운단 말이죠.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진짜 음미하면 결과적으로는 취소 아니면 자격정지 6개월이 업무정지. 소속이한테는 자격정지가 되겠죠. 업무정지 6개월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은요. 그러니까 개업이한테는 취소이거나 업무정지 6개월. 그 다음에 소속이한테는 자격정지 6개월이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일부러 꼭꼭 집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고요? 금지 행위 중에 4, 3, 2에 해당하는 것은 개업이한테는 취소권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해보니 취소까지는 안 해도 좋겠다 하면 최소 업무정지 6개월까지는 갈 수 있다. 그리고 개업 직접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소속돼 있는 소속인은 개업을 안 했으니 등록 취소할 필요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격증 건드리는 거지. 자격정지 너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머리에 담고 있고 품고 있으면 이건 다 쓰레기고 짐이에요.
이렇게 의미적으로 연결을 해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재미난 공부가 될 수 있고 이럴 때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은 건인데 같은 사유 중에 특히 금지행위 4, 3, 2에 해당하는 것들은 해당되는 사람이 일단은 개업이 그 다음에 소속이한테 해당이 돼요. 중개보조원한테는 해당이 돼야 한대요. 업무정지고 자격정지인데 보조원한테 해당이 되겠어요? 보조원은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으니까 자격정지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개업을 안 했는데 무슨 업무정지며 취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죠.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중에 그 자격정지는 늘 그 소속이한테만 해당된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느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도 계실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격정지는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다? 소속이. 개업인은 뭘 건드려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냥 업무를 그냥 6개월 정지 또는 3개월, 1개월 이것도 많이 애우셨죠?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 여튼 지금 이 전체를 좀 느끼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처분 등이 주어질 수가 있다. 요 대목까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거 1년 1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325, 325 요 부분 요 부분은요 또 3부터 시작하니까 3년 3천짜리하고 연결이 돼요. 3년 3천짜리.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는 1년 1천하고 연결이 되고요. 금지행위 중에 4는. 325는요. 3부터 시작해서 3년 3천하고 연결이 돼요. 3년 3천. 기가 막힌 연결 아닙니까? 이거 드러나 보셨습니까? 아마도 지금까지 수년 또는 1년 또는 뭐 요번에 시작했더라도 그간 공부해온 분들 중에 들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들으면 됩니다. 자, 325 금지행위 중에 요 세 가지, 두 가지, 다섯 가지는 3년 3천과 바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 금지행위는 금지행위대로 따로 외우고 또 3년 3년짜리 따로 외우고 이런 분들은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시험에서는 득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웠는데 많은 걸 이렇게 담고 있는데 여기에 담고 여기에 담고 했는데도 시험에서는 득점하지 못한다. 안타까움이죠. 다시 한번 이 3년 3천은 금지행위와 일단 연결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금지행위 중에는 3으로 시작하는 325에 해당한다는 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3년 3천짜리는 일단은 3년 3천짜리는 일단은 금지행위 중에 3, 2, 5에 해당하는 것들이 3년 3천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2 and 2 이렇게 정리하면 3년 3천짜리 끝! 다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둘둘이 뭔지는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이 둘둘은 사실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에 해당하는 둘이고요. 요거는 그 거래신고법이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있잖아요. 여기 근거법이 좀 또 따로 근거 법령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 법, 그러니까 각각의 법과 관련해서 두 개씩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중개사법만 관련한 이 두 개는 이 등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등록이라든지 무등록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 개업이와 관련해서는 등록이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거죠. 이 등록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3년 3천 센 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3년 3천짜리도 끝나겠네요. 325 둘둘 325 둘둘 그 둘 중에 둘 하나 그게 뭐예요? 중개사법과 관련된 그것도 근본에 해당하는 등록과 관련된 거. 부정 등록이다. 무등록이다.
그러면 3년 3천 끝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1년 1천짜리는 4로 금지행위 중에 4와 먼저 연결이 된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인데 그 플러스 알파 부분은 따로 정리 제가 암기법 전수해 드리겠지만 공유해 드리겠지만 이 사각형 원래 4는 사각형 떠오르기로 했잖아요. 금지행위 4를 다 떠올릴 수 있고 1년 1천도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복잡한 것들이 이 한 곳에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놓칠 이유가 없어. 따로따로 외울 때는 금지행위는 여기에 있고 마음속에 위치도 다를 거예요 아마. 금지행위는 여기에 있고 1년 1천 여기에 있고 3년 3천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 셋이 하나로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함께 다루어져야 정답 체크가 되는데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순간에 이것도 생각해 이것도 생각해 이것도 생각해 이렇게 되니 다 분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했는데 이걸 놓쳐서 오답. 이걸 생각했는데 이걸 놓쳐서 오답. 이걸 생각했는데 금지행위를 또 애우기는 애웠는데 금지행위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그 어떤 것 사유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상대적 등록취소, 소위 상대적 등록 취소에 의해서 이 금지행위가 지금 이 사유가 금지행위로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애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유가 금지행위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이 되니까 해당이 되면 그게 상대적 등록 취소로 연결되잖아요. 이 단계가 있으니까 시험에서 꼭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 정답 체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뭐냐면 생각의 방향, 암기의 방향이 거꾸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유가 보이면 그것이 곧 금지 행위면서 그것이 1년 1천이나 3년 3천에 연결되냐 안 되냐를 한 방에 순간적으로 떠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 금지 행위 중에 어떤 건 그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유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유까지. 그리고 그것은 또 관계 법령과 관련해서 법 제 33조 1항이냐 2항이냐. 1항은 이 개업과 관련된 사람들.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 개업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그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all 다 망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는 5에 해당. 5. 그리고 이 5는 따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정리하고 그 각각을 채우면 이게 완벽한 한 덩어리, 이게 분산이 안 되는 딱 응축되는 한 덩어리로 내 마음 또는 내 머릿속에 들어가 안착되는 거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중개사법 관련 내용들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딱 응축해서 집어넣어야 여기 이제 시험 볼 때 득점으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때요? 느낌 옵니까? 제가 아주 스피디하면서 부드럽고 깔끔하게 지금 끌어오지는 못했지만 효과 면에서는 여러분의 딱 그 가슴에 박히도록 마음속에 박히도록 새겨지도록 지금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이미 다 끝났어. 기본을 끝냈어. 자, 이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 1시간 안 걸렸어요. 앞으로 이 1시간은 여러분의 10시간 또는 100시간을 줄여줄 겁니다. 장담컨대. 자, 이제 위치는 잡았어요. 여기에 이제 채워 넣으면 돼. 근데 채워 넣는 것도 금지행위서부터 출발하면 금방 채워진다. 1년 1천 금방 정리되고 3년 3천 금방 정리되고 복잡한 그래서 현란한 그래서 그 애우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숙제가 돼버린 2중 3중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살을 한 번 맞으면 되는데 본인이 또 화살을 또 맞으러 앞으로 나가는 방식 그런 방식이 그 참 보기에는 현란하고 있어 보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는 못해도 일종의 속임수에 가까운 암기법들은 많아요. 그런 암기법들은 시험 볼 때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시험 볼 때는 의미와 의미를 연결해서 사유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고 그 떠오르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게 또 떠오르고 그 떠오른 것 때문에 또 다른 게 떠오르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죠. 생각의 흐름이죠. 이게 내추럴한 거죠. 그러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래 갖고는 시험 볼 때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잘 떠오르지도 않고
갑자기 멍한 공황 상태로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잔소리 같지만 여러분 제 채널에 잔잔히 아시죠? 꼭 필요한 잔소리. 그래서 잔소리인데 잔소리가 아닌 잔소리. 잔잔히. 여러분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교육학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공부라는 걸 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특정 과목만을 여러분에게 수년간 지나치게 길게 한 과목만 가르쳐 온 게 아니라 바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모든 과목을 망라하는 입장에서 코치, 그러니까 경기에서도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 그것도 함께 달려주는 코치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런 코치로서 여러분 입장에서 플레인 코치라고 하죠. 플레인 코치. 이 플레인 코치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답답해 죽겠어. 이거 이렇게 복잡한 거 어떻게 다 넣었는데 시험 보니까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도 안 나와. 이런 여러분의 상황. 저 선생님은 한 과목만 하니까 된다지만 나는 한 과목이 아니라 지금 6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법도 있지, 민법도 있지, 학계로는 뭐 간단한 거 계산 문제까지 있지. 나는 그러고 있는데, 내 처지를 알긴 아나 저 사람은. 근데 암기법이라고 해서 선사를 하는데 그냥 그 한 과목 하기에도 벅찬 그 암기법. 이래 갖고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그래도 살짝 수험생과 완전히는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그래도 끌고는 가야 되니까 완전히 수험생의 입장으로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코치, 플레잉 코칭 같은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공유할 노하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다 겪어보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저도 수험생이었고 수험생 여전히 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러분 자격 취득하고도 매년 또 시험은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2번 나오진 않는데 시험 보고 시험 결과는 공단에서 이게 제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시험 신청할 수 있고 시험 볼 수 있고 시험 점수 나오고 합격하면 합격 점수가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 공부 지금 저 하고 있어요. 시험 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으로서의 그걸 유지를 못하면요, 여러분한테 이 컨텐츠 살아있게 지금 제공 계속 못해요. 지속 가능한 컨텐츠가 될 수가 없어요. 나태해지는데 계속 여러분이 하는 공부보다 더 처지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음 연도의 시험 문제 보십시오. 벌써 달라져 있어요. 같으면서도 확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자격 취득했다고 해서 유효한 취득도 아니고 솔직히 이게 코치로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려면 시험 합격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처럼 함께 공부해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심볼릭한 컨텐츠인데 오늘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 이거 정말 시험 짧게 앞두고 있지만 절대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지금 코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해서 몇 문항을 여러분에게 더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혀를 딱 짚어드리면 그동안에 뭐 영양가 없이 힘없이 이렇게 누워있던 나의 학습 내용들이 쫙 한 방에 일어서면서 여러분의 합격으로 이어질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럴 자신이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이후에 좀 조만간 교육학 개론 계산 문제 중에 다음은 많이는 아니어도 몇 개 그냥 듣고 계산기만 손에 쥐고 있으면 지문 읽어서 득점하는 경우보다 짧게 몇 초 만에 정확히 득점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좀 모아가지고 좀 라이브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서 제공하든 좀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몇 문항 이렇게 주워 담는 거 이삭 죽게 하는 거 막판에 매우 중요하죠.
그 단 한 문항으로도 떨어지고 붙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막판에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이런 진정 어린 그 우리 그 가족들, 그러니까 혈파고 가족들, 아직은 그 많지는 않지만 그 참 소중한 우리 혈파고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좀 막판까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요거 금지행위, 여러분 금지행위 모르면 안 돼요. 금지행위 하면 떠올릴 숫자 있다고 그랬어요. 432요. 4로부터는 1년 1천이 나오고 3으로부터 2, 5까지는 3년 3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혈파고입니다. 혈 하나를 파고들면 만사형통. 예. 그리고 다시 떠올리세요. 4, 3, 2, 5 중에 5 뺀 4, 3, 2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관련된다. 그 4, 3, 2는 개업이한테는 취소건이 될 수도 있고 업무정지 6개월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속이한테는 자격정지, 업무정지하고는 상관없는 소속이한테는 이제 자격정지 6개월 갈 수 있다. 와, 이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 그동안에 그렇게 애웠던 것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진짜 키포인트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파고든다. 혈파고인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살짝 얹히면서 살짝 기분 좋게 얹히면서 1년 1천, 3년 3천 등등,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더 확장해서 저기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그 다음에 자격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 요거까지도 다 이렇게 깔끔 이런 식으로 단계로 갈 거예요. 요 다음 컨텐츠에 이어질 겁니다. 일단 기본은 됐으니까 이 황금 같은 이 시간 제발 좀 잘 활용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방금 한 약속 남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좀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라이브든 또는 오프라인이든 직접 보고 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희망사항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수요를 봐서 진짜 직접 만나 뵙거나 라이브로 그 학개론 계산 문제가 됐든 어떤 그 짧은 시간 하지만 시험에서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가를 수 있는 정도의 문항은 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